며칠 전 제 지인분도 저에게 이번 대선에 누가 당선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올해 5월에 밝혔었듯이 저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트럼프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았고, 백악관의 바이든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져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고, 차기 대통령인 트럼프 역시 매우 심각한 모습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현재도 매우 근접하지만 해리스가 약간이나마 트럼프에 앞서 있다고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표 분석 전문가들, 심지어 한국의 무당들도 모두 해리스가 이번 대통령이라고 말한다는데, 나가 볼 때는 미국에도 대통령이 조만간에 뽑혀야 되는데 물갈이 해갈이 해야 될 낀디, 나가 볼 때는요 역사적으로 조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미국에도 자칫 잘못하면 퍼른당 그 뭐랄까 헬인지 여잔지 용띠인지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보다는 여자 이 사람이 뭐 흑이라 해도 나가 볼 때 잘못하면 까딱하면 된다. 트럼프가 나이가 많거든. 응? 이 나이는 무시 못하는 거거든. 아마 돈이 많아도 안 죽는 사람 없잖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네. 하여튼 그 기운 자체는 이 여자분이 갈수록 낮아요. 응?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겠습니다. 나는 여자분의 한 표. 여성분 쪽으로요. 이분들 말씀대로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닫겠습니다. 댓글에 천공이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했으니 해리스가 무조건 대통령이 된다고 하시는 분. 이러니까 천공이라는 정신병자가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된다는 헛소리를 하며 사기를 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다 못해 웃음이 나옵니다.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려면 각주 선거인단으로부터 270표를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3땡땡, 해리스 2땡땡. 앞자리가 다를 정도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 이기던 근소한 표 차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단순히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트럼프의 모습 한 장면을 보았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같은 동영상에서 내년, 그러니까 2025년에 중동에서의 분쟁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를 넘어 이제 이란과의 전쟁으로 확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스라엘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과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게 보복을 하기 전 절대적으로 미국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무기 지원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계획을 사전에 고의로 노출시켜 군사작전이 진행될 수 없도록 방해 공작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건재하다면 이스라엘은 절대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확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동에서 전쟁이 확전되려면 무조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동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필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러시아를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황도 북한군을 끌어와야 할 정도로 러시아에게 몹시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계속 유지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던가 굴욕적인 휴전 체결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유럽의 전쟁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푸틴의 절친인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야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중단합니다. 트럼프가 푸틴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펼쳐줘야 러시아가 다른 나라까지 침략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트럼프가 필수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는 꼭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것입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았는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짐승은 그 용으로부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머리 하나에 치명상을 입어서 거의 죽게 되었었지만 그 상처가 나았습니다. 이것을 본 온 세상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며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을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짐승에게도 절을 하며 이 짐승처럼 힘센 자가 어디 있는가? 누가 이 짐승을 당해 낼 수 있겠는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짓거릴 입을 받았고 42달 동안 세도를 부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머리에 치명상을 입어서 거의 죽을 뻔한 국가는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입니다.
이 다 죽었던 소련이 살아난 게 현재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를 상징하는 짐승은 곰입니다. 그럼 용은 어느 나라를 상징할까요? 진시황제 때부터 중국의 옥새는 항상 용의 모습이었으며 중국 마지막 왕조였던 청나라의 국기는 황룡기, 노란색 바탕 안에 붉은색 여의보주를 쥐고 있는 파란색 용이 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곰, 다시 말해 중국의 지원을 받은 러시아가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를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탄생한 브릭스에 관한 언급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필연적인 것입니다.